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와이어를 디자인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하기 앞서서 제가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여러 가지 타입의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A 타입이고, 타입을 제가 바꾸면 이렇게 아름다운 와이어 디자인들이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hickness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두께로 이렇게 두께 조절도 가능하고요. 또 이거의 장점이 이렇게 와이어를 제가 한번 다른 와이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스플라인에 스케치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인을 이렇게 마음대로 그려놓으시고 여기다가 이걸로만 교체해 주시고 여기 클릭 한번 해주시면 지금 교체한 와이어대로 저희가 만든 이 디자인들이 바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와이어 간의 폴리곤도 굉장히 균등하게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짧은 와이어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재밌으니까 이렇게 짧은 와이어로 제가 한 이 정도만 되는 것도 제가 이걸로 교체해 보면은 이것도 아까와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와이어 폴리곤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실 구간을 꾸밀 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할 때 요 SM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교체하면서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어떻게 만드는지 디자인 단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예제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채워가는 아주 재미난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와이어를 만들기 전에 지난번 에셋을 만들 때처럼 저희가 만든 씬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짐작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만든 저희 씬을 보고 여기다가 저는 한 요 정도 사이즈의 와이어를 만들 거다. 근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디자인 다르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두들 페인트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데를 연결하는 와이어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매달린 것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런 와이어를 또 연결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와이어를 할 텐데 어떤 데는 짧게 들어갈 테고 어디는 이렇게 길게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럼 모든 경우에 알맞는 와이어 에셋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한 중간 값인 제가 한 요 정도 되는 렉탱글 스플라인을 만들고 요걸 가져와서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렉탱글을 카피를 하시고요. 카피하고 저희 예제 파일을 열어서 이곳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디자인할 때 이 불러온 오브젝트를 Alt 0을 눌러서 제로 포인트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면으로 돌리고 시작할게요. 물론 이곳은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면 되겠죠. 어림 잡아서 한 이 정도 안에 들어가는 와이어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고 레퍼런스로 쓸 와이어를 이곳에서 이 안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에 스케치 툴을 이용해서 간단한 와이어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만든 디자인의 와이어가 이 안에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도록 이제 렉탱글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어는 나중에 이렇게 짧게도 들을 수도 있고 뭐 길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처럼 이렇게 길게 만든 디자인을 해서 스플라인 랩을 이용해서 여기다 연결하는 디자인을 하는 게 훨씬 용이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돼야지 이 자연스럽게 커브에도 저희 디자인된 엘리먼트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브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고 그걸 여기에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걸 디자인을 위해서 저는 먼저 실린더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린더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보도록 하죠. 스케일 툴로 줄이고 그리고 플러스 X로 해서 이게 같은 방향으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를 변형하고 레디어스도 한 1cm로 하고 하이트는 뭐 20, 15 여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만든 디자인이 나중에 이 가이드로 만든 선에 이렇게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관없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폴리곤 모드로 봤을 때 저는 MB를 눌러서 폴리곤 모드로 변형을 자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세그먼트를 최소로 줄일게요. 실린더의 최소 로테이션 세그먼트는 3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트 세그먼트를 많이 나눠야 이 기다란 와이어에 붙어도 자연스럽게 붙게 되겠죠. 저는 이것을 한 100 정도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 꼭대기에 있는 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캡 탭으로 가서 캡스를 체크를 풀면은 이런 형태가 완성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C를 눌러서 에디터블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 모양을 메쉬를 변형을 시킬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그 라인들이 필요해요. 이 라인을 뽑기 위해서 지금 라인 모드로 변형을 해주시고요. 엣지 모드로 바꾼 다음에 저는 보통 이럴 때 이동 툴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길게 선택하게 되거든요. 이 상태로 새 변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린더에서 이 선택한 와이어만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 저기 위쪽 메뉴에 있는 메쉬를 누르고 엣지 투 스플라인이란 걸 누르게 되면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저희가 만든 실린더의 아이콘을 조금 크게 키워볼게요. 실린더 안에 플러스가 생기고 이 안에 실린더 점 스플라인이란 게 생깁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택한 라인이 이런 식의 스플라인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이걸 굉장히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Shift C를 눌러서 보통 이렇게 엣지 2 이렇게 검색해서 많이 써요.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엣지 모드로 바꿔야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실린더의 디자인을 바꿔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ABC 타입 모두 다 저는 한 5가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 2-3가지만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이거는 자유롭게 만드는 거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디포머를 가서 쭉 눌러서 테이퍼라는 걸 가지고 약간 변형을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걸 할 때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이어라키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스트렝스를 조절하면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근데 축이 지금 다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축을 로테이션 툴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니까 지금 저희가 선택한 곳을 조금 더 강하게 스트렝스를 넓혀보면 제가 원하는 건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로테이션을 다시 돌려서 테이퍼는 여기를 이렇게 끝에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테이퍼가 위치가 실린더 자식으로 있고 이 자식에 같이 있는 다른 자식들은 같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부모와 자식들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실린더를 끄고 이 라인도 같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테이퍼에 여기 조금 더 부드럽게 변형도 가능하고요. 필렛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라인이 가능한 거죠. 이거를 여기서 또 트위스트 이런 것도 해볼까요? 디포머에서 트위스트를 또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일단 실린더를 켜줄게요. 이 트위스트는 fit parent, 그럼 parent 사이즈고 앵글을 이렇게 올려보면 돌아가는데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90도 돌려서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1.5, 1.5 그리고 앵글을 막 많이 돌리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겠죠. 근데 지금 원하는 건 실린더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스플라인이 돌아가는 형태가 되고 저희가 만든 이 디자인이 여기에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스플라인 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디자인은 자유롭게 바꿔도 가능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스플라인 랩을 이용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실린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G로 묶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스플라인 랩을 이용하겠습니다. 디포머 안에 있는 강의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자주 들어가는데 사실은 저는 검색을 주로 해요. 이 상태에서 스플라인 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Shift 클릭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게 되죠. 스플라인 랩은 가이드로 쓸 스플라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까 만든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지금 만든 이 디자인된 라인이 여기에 바로 연결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트위스트가 더 많아도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만들었던 실린더 스플라인을 더 나눠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각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포인트 모드를 어댑티브가 아니라 유니폼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라인이 가능해진 거죠.
라인 가이드로 쓴 라인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흰색은 좀 그러니까 오히려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저희가 가이드로 만든 라인을 타고 저희가 방금 만든 디자인된 라인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상태도 좋은데 이제 이거를 두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메쉬로 해서 렌더를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윕러스를 사용해서 뭔가 연결해야 될 텐데 이 상태에서는 바로 스윕러스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모스플라인입니다. 모그래프 안에 있는 모스플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걸 꺼내셔도 되고 저는 항상 검은색을 합니다. 이제 하도 익숙해져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찾아서 사용해 보시다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자주 검색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작업 속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탭을 가면은 모스플라인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요. 근데 저희가 사용할 거는 레퍼런스 스플라인을 불러와서 변형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스플라인 모드를 스플라인으로 하면은 처음에 여기 심플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스플라인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소스 스플라인으로 저희가 디자인했던 이 실린더 닷 스플라인을 불러오세요. 그럼 뭔가 이걸 합쳐주는 라인이 생기는 거죠. 지금 굉장히 두꺼운 이유는 디스플레이 모드가 풀 쉐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듀얼 라인즈라고 바꾸면 이렇게 다시 라인 모드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만든 요거는 와이어 ref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이걸 잠깐 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꺼도 이 모스플라인이 그 부분에 정확하게 똑같이 메쉬가 생기는 거죠. 라인으로. 이걸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스윕 럽스를 쓰겠습니다. Shift C를 누르고 스윕 럽스를 Alt하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붐으로 생성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엔사이드를 만들고 Shift 클릭. 자,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엔사이드 만들자마자 지금 레디어스가 200이니까 굉장히 크게 됐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안 됐죠. 이게 되게 신기한 점이 모스플라인을 사용하면 지금 이 엔사이드에 있는 두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모스플라인 자체의 두께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스플라인에 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cm라고 되어 있는데 스플라인 가서 요거를 조절하면은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모스플라인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래서 0.1 정도로 두께를 설정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얇다 그러면 0.2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제너레이션 모드가 vertex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스텝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스텝은 몇 센치 간격으로 이 디바이드를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이 라인에. 그래서 지금 10cm마다 간격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뚝뚝 끊기잖아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려주고 자 이거를 한 0.1 정도로 하니까 이 폴리곤을 확인해 보세요. 일단 지금 각진 이유가 지금 엔사이드에 사이드 수를 늘려줘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면은 굉장히 폴리곤이 많을 수도 있죠. 이렇게 멀리 봤을 때 폴리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이 정도보다는 0.2 정도? 이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 기능 덕분에 이 라인이 짧아도 길어도 똑같이 지금 스텝 모드로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처리가 가능한 거죠. 벌써 이렇게 되면 거의 디자인이 끝나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연결해주는 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클로너를 생성하고요. 클로너에 토러스라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Shift 클릭. 너무 크니까 스케일을 좀 줄이고 이 정도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 클로너에 오브젝트로 변경하고 이 오브젝트를 가이드로 생성한 이 라인을 가져다 넣는 거죠. 그리고 인스턴스 모드를 렌더 인스턴스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훨씬 가볍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도너츠 같은 게 생긴 거죠. 요거의 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도너츠 클릭하고 자, 오리엔트를 바꿔서 Z 플러스로 바꾸니까 방향이 좀 올바르게 이렇게 묶어주는 매듭 역할을 하는 거죠. 두께를 조금 더 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조절을 잘 해서 고리니까 너무 또 지금 보니까 한 요 정도로 했는데 문제는 조금 더 얇았으면 좋겠잖아요. 이 꼬인 이 라인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실린더의 사이즈 두께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단 이 스플라인 랩에 있는 클릭해 보시고 사이즈가 있어요.
이곳에 가서 사이즈 스트렝스를 줄여주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위에 보면 사이즈도 두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곳의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양 끝은 그대로인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재미있지 않나요? 이렇게 프로시저럴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나중에 수정도 용이하고. 이 스프라인 외에 또 재미있는 점이 여기 로테이션이 또 있어요. 이 로테이션을 지금 스트렝스니 100%가 돼 있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늘려줘도 변화가 없거든요. 이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 로테이션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0 포지션에 이렇게 다 낮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쭉 돌리면 뭔가 이렇게 꼬이는 게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너무 짜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가운데를 살짝 올려보면은 이렇게 트위스트된 라인이 생긴 거죠. 지금 굉장히 라인이 많이 돌아가 있으니까 이걸 스트렝스를 조금 줄여서 살짝만 이렇게 꼬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라인 처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살짝 줄여서 이 고리에 딱 걸리게 이렇게 디자인하니까 벌써 굉장히 편리한 디자인이 완성된 거죠. 저는 여기서 클로너도 이게 지금 모드가 카운트로 돼 있는데 이 카운트는 지금 저희가 선택한 이 라인에 10가지를 복제하겠다라는 소리인데 요거를 스텝으로 바꾸고요. 요걸 좀 조절해서 한 요 정도. 이게 만약에 길 때는 이 라인이 균등하게 되고 이게 너무 길 수 있잖아요. 너무 길 때는 아까 카운트로 하면 길 때도 10개 고리, 짧을 때도 10개 고리가 되면 되게 촘촘하게 되거든요. 짧을 때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스텝으로 바꾸고 8cm마다 이렇게 복제 고리를 만들겠다. 근데 이게 너무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옵셋을 조금 늘려주시고 이 옵셋 베리에이션을 올리면 약간 이렇게 랜덤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한 10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되면은 이렇게 짧을 때도 이 스텝에 맞게 짧으면 짧은 대로 고리 숫자도 줄어들고 또 이렇게 약간 랜덤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이 옵셋을 줄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옵셋이 없으면 옵셋 베리에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조금 줘야 합니다. 이렇게. 벌써 첫 번째 디자인이 완성되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완성되고 나서는 레이어 처리를 좀 해주면 훨씬 보기 깔끔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와이어 래프라고 돼 있고 이 부분이 와이어를 두께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Alt G로 묶고 와이어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Alt G로 고리 부분은 커넥터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래프는 이렇게 가려놓는 편이에요. 요거를 레퍼런스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 마우스 미들 클릭을 해서 하위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커스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 래프 부분은 한 파란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컬러도 커스텀으로 하고 커스텀 컬러를 이 상태에서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컬러도 제가 스포이드로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아이콘들도 똑같이 파란색으로 되고 아이콘 컬러랑 그 레이어 컬러랑 다 똑같이 파란색으로 되니까 보기가 훨씬 좋아졌죠. 이걸 탭을 닫아주고 와이어 탭도 마우스 미들 클릭으로 모두 선택 커스텀을 누르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색깔 초록색으로 할게요. 디스플레이 컬러도 커스텀 이렇게 초록색 그리고 이 커넥터도 미들 클릭 커스텀 컬러 여기는 뭐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아이콘 노란색으로 이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리 부분이 색깔이 안 바뀐 게 여기 보면은 클로너 안에 트랜스폼에 가면 이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로 스포이드로 저는 이렇게 찍어줘서 이렇게 똑같이 바꿔줍니다. 훨씬 보기 편리해졌죠? 이 상태로 저희가 만든 이 첫 번째 디자인을 모두 3개로 합쳐서 Alt G로 묶어주고 이거는 Shape A 이런 식으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디자인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차피 비슷하니까. 방법은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큐브에서 실린더를 만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캡은 빼고 오브젝트에 플러스 X로 바꾸고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하이트는 상관없어요. 한 20cm, 레디어스도 한 1cm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세그먼트 최하로
저는 하이트 세그먼트도 한 100 정도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자, 이번에는 C를 눌러서 에디터블을 하고 요 3개의 라인을 쓰는 게 아니라 요 중에 하나만 사용해 볼게요. 하나를 선택하고 이동 툴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Shift C, Edge to Spline 이렇게 해도 되고, 메쉬 툴에 Edge to Spline, 벌써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가는 거 보세요. 작업이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Shift C를 추천해 드릴게요. 아니면 원하시면은 이렇게 레이아웃에 추가하셔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이런 라인으로 추가되거든요. 자주 쓰시는 건 이렇게 추가하고 꼭 레이아웃 스타트업 세이버로 해서 항상 킬 때마다 이 레이아웃을 시작되도록.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강의 때 이 정도 레이아웃을 추천드렸는데 이게 또 너무 다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하면은 이게 다른 작업자가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앉으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새로 뭐 버전업이 돼서 이거 바꾸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소로 바꾸는 편이고, 사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옥테인이랑 이런 걸 편리하게 여러분들 꺼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저도 실제로 한 요 정도만 좀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실린더를 냅둔 상태에서 스플라인 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플라인 랩은 저희가 그 갖고 있는 부모의 모든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로 생성이 되거든요. 일단 지금 만들면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여기서 디자인을 또 하는 거죠. Alt G로 붙고, 이번에는 아예 스플라인 랩을 바로 만들게요. 스플라인 랩은 검색이 편해요. 스플라인 랩, Shift 클릭. 그러면은 이 실린더가 있기 때문에 이 스플라인 랩이 이렇게 사이즈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Shift를 하고 클릭하면은 여기에 보면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이 사이즈가 딱 지금 하위에 있는 같은 레벨에 있는 최대 크기로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 탭에 요게를 쭉 올려주고, 지금 로테이션 스트렝스를 일단 이 커브가 없는 상태로 만들게요. 컨트롤 A로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해서 스플라인 프리셋을 리니어로 바꿀게요. 지금 리니어로 돼 있고, 스플라인 스트렝스를 쫙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커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늘려질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라인만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라인이 이렇게 각이 지잖아요. 너무 로테이션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라인을, 포인트 모드를 유니폼으로 바꾸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전화선 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꼬인 선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따라가도록 메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랑 똑같아요. 방법은 저는 모스플라인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여기 모그래프에 모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스플라인 모드로 바꾸시고, 그 다음 스플라인 가이드에 저희가 방금 만든 이 실린더 스플라인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습이 이상하니까, 흉하니까 듀얼 라인즈로 바꾸고, 두께도 0.1,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 아까처럼 스텝으로 바꾸고 스텝을 0.2로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Shift C를 누르고 스윕 넙스를 만들도록 할 텐데, 이렇게 그냥 클릭하지 말고 Alt 클릭, Shift 클릭하고 Inside, Shift 클릭하고 Inside를 하면은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스플라인 랩에 가이드 스플라인을 연결해 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가이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전에 만들었던 쉐입 A는 잠깐 비저블을 끄도록 할게요. 두께가 아까랑 똑같이 이 모스플라인의 위스도 0.2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생각보다 더 많이 꼬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플라인 웹에 가서 로테이션 스트렝스를 더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시작 부분부터 꼬이지 말고 약간 이 부분을 살짝 로테이션의 끝을 잡고 당겨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라인이 처음에는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끝부분도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렇게 더 전화선 같이 자연스러운 선이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이 스플라인 랩은 뭔가 설정을 바꾸면 바로바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껐다 켰다 해주거나, 어쨌든 렌더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세로 고침이 바로바로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변형하니까 제대로 됐죠? 방금도 조금 약간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만든 요것도 와이어 ref라고 하고 요거는 비저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잠깐 가이드로 만든 건 끄고 방금 만든 와이어는 Alt G로 묶고 와이어라고 이름을 바꾸고 마우스 미들 클릭 그 다음에 아이콘 컬러 커스터마이제이션 아까처럼 저희가 만든 요 색깔을 따라가도록 하죠. 스포이드로 여기를 찍고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컬러도 커스텀으로 해서 이렇게 찍고 그리고 레퍼런스도 미들 클릭하고 커스텀 컬러를 스포이드로 레프 컬러 찍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렇게 이쁘게 레이어 처리가 됐죠. 이 두 개를 잡고 Alt G, Shape B 이렇게 두 번째 쉐입이 완성됐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실린더를 만들고 얘도 한 10cm, 1cm, 20였죠? X 플러스 캡도 지우고 레디어스 세그먼트는 3 여러 개로 해도 돼요. 라인을 한번 이건 좀 한 5 정도로 해볼까요? 5개 그 다음에 하이트 세그먼트는 100 정도로 이렇게 한 쉐입을 만들고 에디터블 라인 모드로 바꾸고 이동 툴에서 더블 클릭해서 라인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C 누르고 엣지 투 스플라인 이렇게 뭐 레이아웃으로 가져오신 분은 이걸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실린더를 누르고 디스플레이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서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서에 이렇게 쉐입을 넣으면은 메쉬를 디스톨트 하는 기능이죠. 노이즈를 넣어서 이런 쉐입을 만든 거죠. 지금 너무 강도가 세니까 오브젝트 안에 있는 스트렝스를 약간 줄여보도록 하죠.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더 세밀하게 바뀌죠. 노이즈 간격이 너무 크니까 쉐이딩에 노이즈를 클릭하고 글로벌 스케일을 줄여서 이렇게 울긋불긋한 형태의 와이어를 만들도록 하죠. 이렇게. 지금 라인 모드를 포인트를 에젝티브가 아니라 유니폼으로 바꿔서 부드럽게 바꿔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디스플레이스가 이 실린더에서 있는 것과 이 스플라인이 좀 다르게 적용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스 안에 있는 디렉션이 지금 vertex 노멀로 돼 있어서 이렇게 라인과 저희가 만든 이 디스플레이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플래너로 바꾸고 오리엔트를 바꿔서 이렇게 메쉬가 균등하게 바뀌는 거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뭐 스페어리컬이나 플래너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디자인은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모스플라인을 활용해서 이거 좀 귀찮으니까 아까 만든 거 이거로 하나 복사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죠. 이 모스플라인의 가이드 스플라인은 방금 만든 걸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Alt G를 묶어주고 스플라인 랩을 해야겠죠. 스플라인 랩 클릭하고 여기다 저희가 가이드로 불러온 라인을 가져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가이드로 만든 이 와이어 랩는 가려주도록 하고요. 뭔가 이 디스플레이스를 더 줘도 어떨까 궁금하네요. 여기서 강도를 되게 세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한 거죠. 거기에 스플라인 웹에 있는 로테이션을 활용해서 로테이션을 쓸 때는 꼭 여기에 그래프를 만져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독특한 형태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만 적용하고 싶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만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게 하면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가운데 이렇게 완전 꼬여버린 와이어도 가능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조금 이쁘게 여러분들에 맞게 이렇게 앞부분에는 이게 사이즈가 몰리고 이게 꼬인 부분이 펼쳐지도록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와이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와이어 디자인이 가능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완성이 되면은 레이어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클릭, 커스텀 컬러 하고 스포이드로 찍고
머티리얼도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Alt G로 하고 얘도 와이어 커스텀 컬러로 이렇게 디자인해주면 벌써 세 가지의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Alt G로 묶어서 Shape C 그래서 Shape B, B는 이렇게 그리고 A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뭐 10가지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능하겠죠. 이렇게 디자인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가이드 라인을 바꿔서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바로 레퍼런스만 딱 불러오면은 동시에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에세트하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